아기의 두 발만 잡은 채 거꾸로 들더니 위아래로 흔들어댑니다. 쿠션에 내던지듯 눕히고 볼을 마구 비비더니 경찰에서 처음에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그 사무실 연락처랑 이름, 재판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뭐 전혀 모르니까 저희는 이런 일이 처음이고 그 경황도 없고 하니까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 아동의 엄마는 국선 변호사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낯설고 복잡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려면 기댈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척 바쁘시다는 느낌.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거의 많고 연락 오는 시간이 또 뭐 길게는 뭐 2, 3일 뭐 이런 식으로 걸리고 또 메일을 안 보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변호사를 바꿔봤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잘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1심이 끝나고 또 항소심이 진행되고 이게 거의 뭐 6개월 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귀찮아하는 거죠, 한마디로. 직접 가서 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증거 수집부터 서류 제출까지 오롯이 피해자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에서도 그냥 저희가 주는 거 그대로 하지 다 처음부터 돌려보면서 하나하나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절대 안 하세요. 저희는 이제 경황도 없는데 CCTV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걸 찾아야 되니까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이 사건 국선 변호사들은 취재진의 반론 요구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고 싶지 않다. 판결 말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국선 변호사들의 불성실 변론을 성토하며 교체하고 싶다거나 아예 고소하고 싶다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려는 건 많이 알고 계시는 사건 피의자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국선 변호사에 관한 겁니다. 정부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범죄 피해자에 한해 국선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형사소송 단계에서 법률 지원을 해주고 2차 가해나 인권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이런 전담 국선 변호사가 전국 검찰청에 23명 있고 사선 변호와 병행하는 비전담 국선은 570여 명 정도인데 전담 변호사는 600만 원이 좀 넘는 월급, 비전담 변호사는 건당 30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습니다. 조직을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 아이 이곳 영현실 영하 15도 되는 그 차대차. 지난 5월 A모 중사 사건. 당시 알려진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태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도입 10년. 불성실 변론에 대한 불만은 쌓여가는데 실태 조사 한 번 없었고 퇴출된 변호사는 단 한 명뿐입니다. 불성실한 변론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좀 문제 제기가 되어 오고 있었죠. 정말 변호사 개인에 따라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너무 다르다. 이런 비판은 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에 불량 국선 변호사는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 변호사 그 등재 목록에서 삭제하는 그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그런 내용으로 규칙을 지금 개정을 해서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에게도 고충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감정까지 다 케어를 해드려야 돼요. 요구도 많고 그래서 좀 힘듭니다. 사실 근데 이게 입 밖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보상이 거의 없다 보니 거의 뭐 사명감이나 책임감, 뭐 사선으로 다른 변호사들한테 좀 더 열심히 다투도록 말씀해드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물론 모든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일부에 대한 비난에 그칠 게 아니라 피해자 눈높이에서 제도 전반을 점검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일처럼 묵묵히 피해자를 돌보는 국선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반팔 티셔츠에 백팩 메고 무더위 속에서 의뢰인 찾아다니는 열혈 변호사. 한번 만나보시죠. 한 동네 이웃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온 피해자. 경찰 신고 뒤에도 가해자들의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이 사람. 누구예요? 그거는 제가 그 고소장 따로 낼 거예요. 함께 분통을 터뜨리는 이 사람. 국선 변호사 김예원 씨입니다. 그 돈 나오는 거 신청하려고 하고 혹시 생필품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숫대야라던가 뭐 아니면 밥솥이라던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나오게 해줄까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엔 가정폭력 피해 학생을 만나러 갑니다. 내려올 수 있어? 아파트 정자 있잖아. 거기서 도장 좀 찍어야 돼가지고 내가 입구에서 기다릴게. 천천히 나와. 의뢰인은 절대 사무실로 부르지 않고 직접 찾아간다. 이게 김 변호사의 철칙입니다. 뭐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나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 저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가뜩이나 마음이 위축돼 있는데 어디를 오라가라 할 수가 없어요. 서류 작업보다 중요한 건 라포, 즉 신뢰관계와 친밀감 형성. 트라우마를 겪는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새벽 4시에도 보고 싶다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제가 마음을 여는 거죠, 먼저. 한 달에 대충 몇 건이나 쓰기나요? 10개씩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사건이 끝나는데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인데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뭐 5, 60건씩 계속 남아있는 거죠. 국선 변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로라고 생각해요. 국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바라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변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SBS 임상범입니다.